자, 오늘 멀티프로세서 기반의 서버 구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멀티프로세서, 이게 C 배운 친구들이야 좀 수월할 수도 있지만, 시스템 프로그램을 안 배운 친구들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몇 개 더 소개하고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소켓 프로그램의 프로세서의 이해와 활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프로세서 기반하는 멀티프로세서 기반 프로세서를 하고, 그 다음에 멀티플렉싱, 멀티스레딩 기반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멀티프로세서하고 멀티스레딩은 좀 연관성이 깊고, 멀티플렉싱은 약간 다르지만,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해서 전체를 모아서 조금씩 분산은 그렇지만, 이게 일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가 나오는데 하루에 한 챕터씩 잡아갈까요? 괜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한 챕터씩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다중접속 서버란 둘 이상의 클라이언트에게 동시에 접속을 허용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티프로세서나 멀티스레딩이나 추가적으로 멀티플래싱을 써가지고 요거를 구현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보도록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먼저 추가적으로 상식적인 얘기부터 좀 할게요. 아는 사람들은 좀 그냥 쉽게 넘어가면 되고, 자, 멀티 코어하고 멀티 프로세서, 물리적인 거, 하드웨어적인 거, 요거 두 개를 좀 구분해 봅시다. 우리가 멀티 프로세서를 SMP 기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CPU 하나가 있으면 이거는 CPU는 한 개야. 즉 멀티 프로세서가 아니라고. 말 그대로 CPU가 두 개 있는 게 있잖아. 이게 멀티 프로세서라고. 실제 하드웨어적으로 i7에 두 개 꼽혀야 됐잖아. i7 같은 거 두 개 못 꼽지만 서버 CPU로 두 개 꼽는 거, 이게 멀티 프로세서고, 멀티코어는 CPU 안에 코어가 4개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뭔데, CPU는 1개, 코어는 4개. 야가 4개 있으면 어떻게 부르노? CPU는 2개, 코어는 8개. 이렇게 부른다고. 그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멀티프로세서하고 멀티코어로 혼용해서 사용하던데, 멀티코어는 하고 멀티프로세서는 정말 질적으로 달라. 그리고 멀티프로세서가 정말 퍼포먼스가 좋아. 근데 가격이 좀 문제가 있어 그렇지, 멀티프로세서가 정말 좋다고. SMP 기반의 보드도 있는데, 보드가 보통 기본이 100만 원 넘을 거야. 엄청난 어렵고, 서버 쪽에서 좀 쓰는 기반이니까 우리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멀티코어하고 멀티프로세서는 좀 알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이런 건 아닌데 개념적으로만 설명할게. 코어하고 하이퍼스레딩, 요거는 좀 구분하고 갑시다. 괜히 얘기하고 있나? 화면 지금 안 넘어가는데. 되잖아. 하면 되나? 오케이. 놀래라. 코어하고 하이퍼 스레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언급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자, 코어라는 거는 말 그대로 CPU 안에 코어가 4개에서가 4개의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자, 그런데 인텔에서 하이퍼 스레딩이라는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는 원 CPU에 4코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그러면 1을 동시에 4개 하잖아. 그러면 CPU 프로세서 같은 거 띄우면 하나, 둘, 셋, 4개가 띄고 막 물기를 치잖아. 이렇게 아날로그식으로 나오잖아. 자, 요렇게 하는 게 우리가 4코어야. 근데 하이퍼 스레딩은 뭐냐면, 하이퍼 스레딩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쓸 때 좀 뻥이야, 뻥. 어떤 거냐면, CPU가 하는 일이 있다면, CPU가 100이라고 치자. 내가 지금 40%를 일하고 있어. 그럼 60%를 무유 상태로 둘 거냐? 60%를 쓸 거냐의 문제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60%가 남잖아. 그러면 이거를 원 코어, 하나의 코어처럼 에뮬레이터 하자는 거라고. 가상으로 쓰자는 거야. 그래서 4코어 8 하이퍼 스레딩이 나온다고. 4개의 코어마다 이게 다 있잖아. 이게 다 올라갈 거잖아. 4개의 코어가 있으니까 하나씩 코어 쓰고 하이퍼 스레딩 쓰면 4코어 8 하이퍼 스레딩이 나온다고.
그래서 정말 빡신 작업들이 돌아가면 코어 4개를 다 쓰잖아. 그럼 하이퍼 스레딩이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이거 이거가 좀 구분해서 쓰면 좋겠고, 상식적인 얘기라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코어의 8HT하고 8코어하고 누가 더 빠르겠노? 8코어가 월등히 더 빨라. 이게 또 따지면 16 하이퍼 스레딩 나오기도 하겠지만 8코어가 월등히 빠르다고. 왜냐면 정말 독립적인 코어잖아. 그래서 이게 또 가격도 2배야. 보통 2배 이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좀 봤으면 좋겠고, 좀 더 전문적인 거는 시스템 프로그래밍 때 수업 들으면 프로세스하고 뭐 스레딩하고 많이 배울 거야. 어떻게 통신을 하는 것도 배우고,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파이프라인도 좀 배워야 돼. CPU에 있는 파이프라인이 아니고 인텔에서 말하는 파이프라인하고 AMD에서 말하는 파이프라인하고 조금씩 개념이 달라. 뭐 그런 것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자, 이제는 다시 우리가 수업하는 걸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프로세스하고 간단하게 스레드하고 개념을 잠깐만 비교만 할게요. 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P1, P2, 뭐 P3가 있다고 칩시다. 그 안에 있는 리소스들을 독립적으로 떨어져서 관리한다고. 이러니까 프로세스 하나가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왜냐면 여기서 있는 자원, 여기서 있는 자원, 이 자원을 다 따로 관리해야 돼. 그러면 이게 로드가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로드도 걸리고 이제 리소스도 많이 잡아먹고. 자, 이러지 말자. 요 프로세스 하나를 잘게 쪼개서 메모리 같은 리소스를 일부러 공유하자. 이렇게 하면 프로그래밍이 좀 더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개념이 좀 스레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스레드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멀티프로세스하고 스레드는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스레드가 큰 개념이냐라고 묻기도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프로세스는 독립적으로 전부 돌아가. 각 프로세스가. 근데 스레드는 서로 간의 연관성을 좀 가지고 있다고. 리소스를 공유하는 공간이 있어. 자, 그런 것 때문에 좀 다른 방법도 쓰기도 하고, 멀티 스레드 하다 보면 세마포어나 이런 거 많이 배울 거라고. 그런 거로 있으니까 그 그림이 왜 개념 생겼을까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프로세스하고 스레드 정리는 좀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챕터를 배우기 전에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내가 이제 P1이라는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어서 돌려. 자식 프로세서 차일드 1 프로세스 하나 만들고 차일드 2 프로세스를 만든다고 치자.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것들을 내가 내 관리하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독립적으로 프로세스 여러 개를 만든다는 개념이, 실제로는 이 프로세스하고 이 프로세스는 P1, P2, P3라고 해가지고 P1 때문에 내가 태어나긴 했지만 전부 독립된 공간을 좀 가지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좀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가 생겨. 그래서 게임으로 좀 비유를 할게. 여러분이 캐릭터가 본 캐릭터가 있다고 치자. 그래서 본캐라고 할게. 본캐를 하다 보면 서브 캐릭터를 만들잖아. 서브 캐릭터가 하나 있습니다. 자, 캐릭터가 하나의 상태에서 내가 이제 이걸 가지고 어느 연맹에 가입을 해. 연맹 이런 얘기도 되나? 연맹에 가입을 하면 여러분들이 본캐로 막 열심히 돌려. 열심히 돌리는데 서브 캐릭터가 죽을 수도 있잖아. 게임을 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으면, 여기도 중요한 개념이 서브 캐릭터가 죽으면 이 연맹에서 야를 제거시켜 줘야 되나, 아니면 본캐를 거쳐서 제거하는 게 좋겠나. 서브 캐릭터는 내가 연맹에 가입하더라도 서브 캐릭터는 나의 하위야. 즉 연맹에서 읽고 찢고 뽑고 하는 게 안 좋잖아.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더 확대 해석을 하면 본캐가 P1, 서브 캐릭터가 P2라고 할게. 그리고 이거를 OS라고 생각해. 그러면 P1이 내가 P2라는 프로세서를 만들어내고, 이 프로세서에 관할 거는 본캐, 즉 P1한테 있다고. 이게 OS한테 있는 거는 아니야. 내가 이거를 OS한테 알려주는 거지,
OS가 본캐하고 서브 캐릭터를 마음대로 조절하면 문제가 생겨. 근데 할 수는 있긴 있는데 원래 절차상으로는 P1이 P2를 관리하고, 즉 본 캐릭터, 본 프로세스가 서브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이거를 이제 운영체제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얘한테 죽었다 살았다, 내가 죽었다 살았다. 자,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여러분들이 본 캐릭터로 게임을 막 연락이 하고 있으면 막 전국 찌르면서, 근데 서브 캐릭터가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할 수도 있잖아. 난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서브 캐릭터가 죽었으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돼. 뭐 속된 말로 고이 묻어주거나 아니면 다시 살려주거나 힐링해서. 그러면 이 서브 캐릭터를 상태를 본 캐릭터가 깜빡할 수도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연맹, 즉 연맹에서 야가 죽었으니까 내가 다시 살려줄게 할 수는 없다고. 그러면 연맹에서 야, 이 서브 캐릭터 죽었다 라고 알려는 줄 수 있잖아. 죽었으니까 본캐야, 네가 서브 캐릭터를 어디에 하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알려줄 수는 있다고. 이게 우리가 시그널이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하면, 본캐로 막 게임을 하다가 서브 캐릭터가 상태를 모르겠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 뭐 하게 됐다고. 그래서 내 혼자 연락에 뛰어다 보니까 서브 캐릭터가 못 따라가 저 뒤에 딸려있고 나는 딴 데서 싸우고 있고, 근데 서브 캐릭터가 죽었어. 그러면 운영체제가 어떻게 되노? 알려줘야 된다고. 연맹이 알려줘야 돼. 네 서브 캐릭터 죽었다, 어떻게 해라. 요걸로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갈게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필요할 때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세서라는 이제 이론적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프로세서란 간단하게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그리고 실행 중인 프로그램에 관련된 메모리, 리소스 등을 총칭하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게 프로세서 안에 들어가 있어. 멀티 프로세스 운영 체제는 둘 이상의 프로세스를 동시에 생성이 가능합니다. 뭐 둘 이상 뭐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고, 실제 우리가 PSNU나 탑 같은 거 해보면 프로세스가 쭉 뜬다고. 근데 실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게 뭐 시스템 프로그램에 여기 있는 걸 다 봐야 돼. 하지만 우리가 볼 거는 PID 이것만 보면 돼. PID 이게 프로세스 아이디입니다. 야를 가지고 우리가 뭐를 찢고 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야를 가지고 뭐 연락에 뭐 다른 작업을 하는 거는 시스템 프로그램 쪽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최소한 PID가 다르다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C에서는 좀 윈도우에서는 다른 방법 쓰지만 이게 리눅스 쪽으로 하게 됐기 때문에 리눅스에서는 포크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포크 보이드니까 뭐예요? 인자가 없는 거잖아. 원래 리눅스 혹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할 때 중요한 거 간단하게 한 번만 더 말하면, 요거에 관련된 설명이, 리눅스에서는 예를 들어서 원래 int main하고 원래는 뭐 int argc arg 붙잖아. 여기 원래 안고 나서는 보이드를 적어야 된다고. 안 적지만. 그리고 이런 개념도 있지만 처음에 return 뭐 return 0 이런 개념을 지켜줘야 되고, 그리고 리눅스에서는 권장이 인자가 없으면 반드시 보이드라고 해줘야 돼. 그거를 좀 굉장히 권유하고 있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보이드 메인 뭐 이렇게 쓰고 리턴을 안 하면 이거 윈도우에서는 컴파일이 되고 실행이 돼. 리눅스 환경에서는 이게 에러야. 왜냐면 메인은 절대적으로 리턴이 있어야 돼. 왜냐면 이 리턴은 운영체제한테 나의 생존 요구를 알려준다고. 그래서 반드시 써야 돼. 그래서 리눅스 같은 상태에서는 보이드라고 적으면 안 되고 반드시 int해서 리턴을 해줘야 돼. 이런 것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갑니다. 자, 그래서 보이드라는 게 왜 붙는지 대해서 인자를 안 받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적는 거고, 그 다음에 포크에서 성공 시 프로세스 ID, 실패 시 -1을 반환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포크 함수가 호출되면 호출하는 프로세스가 복사되어
포크 함수 호출 이후를 각각 프로세스가 독립적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쭉 내려가다가 여기서 포크가 만났어. 포크가 만나면 여기서 이제부터 PID를 이용해서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어디 나면 위에 모든 리소스를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게 두 개 존재하게 돼. 똑같은 게 두 개 존재하게 되는 게 포크의 큰 특성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반환값의 차를 통해서 부모 프로의 흐름을 구분하게 됩니다. 즉 반환값이라는 게 뭐냐면 포크의 리턴값이야. 포크의 리턴값을 가지고 구분하게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보시면 포크 함수를 호출한 프로세스는 부모 프로세스, 포크를 원래 호출했잖아. 그러면 이 부모 프로세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포크 함수 호출을 통해서 생성된 프로세스는 자식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PID가 제로, 무조건 자식 프로세스 PID가 우선은 제로로 돼. PID가 제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G 밸류 뿔뿔이 되고 밑에서는 L 밸류 뿔뿔이 된다고. 자, 요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결과물이 지금 없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소스에 결과물을 한번 적어 봅시다. 처음에 L 밸류가 20, G 밸류부터 먼저네. G 밸류가 10, L 밸류가 이건 뭐고? 20입니다. 그래서 포크 때문에 부모 프로세스, 자식 프로세스가 생기잖아. 부모 프로세스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 봅시다. 그 전에 위에 보니까 L 밸류에 5를 더해줬네. 5를 더하고 그 G 밸류에는 1을 더해줬으니까 뭐고? 11이 되고 야는 25가 된 상황입니다. 요 위에서 요것도 그대로 복사하니까 그대로 상황이 똑같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갈리는 거잖아. 포크 다음부터 갈리는 거니까 부모 프로세스는 잘 보니까 L 밸류에 불뿔을 했어. 그러면 부모 프로세스는 26 L 밸류가. 그 G 밸류는 어디 되노? G 밸류는 맨 11이야. 그리고 자식 프로세스는 뭘 했노? G 밸류가 뿔뿔했으니까 12가 되고 자식 L 밸류는 얼마가 되노? 맨날 그대로 25라고. 그래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리소스가 돌아간다고. 그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분하는 방법은 여기서부터 PID 제로, PID가 제로라면 자식 프로세스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되고, 포크에서 나오는 PID하고 실제 프로세스 아이디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또 다시 한번 볼게요. 포크 함수를 반환값을 하는데 자식 프로세스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포크 함수를 만든 놈이 부모 프로세스, 포크 함수를 통해서 복사가 되는 게 자식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리턴 값은 제로가 됩니다.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이제 프로세스, 좀비 프로세스라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좀비 프로세스란 실행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은 프로세서. 그리고 프로세스가 메인 함수가 반환되면 소멸되어야 합니다.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은 프로세스가 사용을 해서 메모리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리고 좀비 생성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책에서 좀 말하는 게 보면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하면서 반환되는 상태값이 부모 세스에 전달되지 않으면 해당 프로세스는 소멸되지 않고 좀비가 됩니다. 반드시 내가 죽거나 이런 상태라면 부모한테 반드시 알려줘야 돼. 이게 철칙이야. 그래서 운영체제가 관여를 하면 좋겠지만 운영체제가 관리하면 부모 프로세스를 무시한 거잖아. 그건 안 된다고. 그래서 부모 프로세스한테 반드시 전달을 해줘야 돼요. 인재를 전달하면서 excite가 호출되면 내가 호출이 됐어. excite로 자식 프로세스가 죽었다고. 근데 부모 프로세스한테 안 알려줬어. 그러면 부모 프로세스는 자식 프로 죽은지 살았는지 몰라. 그럼 좀비가 되는 거야. 그 상태고 메인 함수에서 리턴문을 실행하면서 값을 반환하는 경우 그러니까 내 부모 프로세스도 돌아가고 부모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자식을 만들었어. 근데 그 자식에서 리턴이 실행돼 보면 자식이 먼저 죽잖아. 부모가 리턴하기 전에. 그러면 리턴을 했다는 건 나의 역할이 끝났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자식 프로 먼저 죽었잖아. 그러면 야는 부모 프로세스가 알지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식 프로세스를 죽이지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좀비 상태로 계속 간다고. 또 언제까지? 부모 프로세스가 리턴되면서 끝날 때까지. 자, 자식 프로세스의 종료값이 운영체제에 전달이 되는 경로로 두 가지 말하는데, 전달이 되더라도 부모가 허락해야지만 없어질 수가 있다고. 부모가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비로 남아있어. 그러니까 즉 나중에 여기서 한번 나오는데 요걸 소스를 보고 설명을 간단하게 볼게.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운영체제야. 지금 여기서는 운영체제에서는 원 프로세스 돌아가는 게 있고 밑에 보면 스테이스가 G로 Z로 나와 있어. 일명 G. 이게 지금 좀비 프로세스예요. 즉 운영체제는 알기는 알지만 야를 소멸시키지 못한다고. 소멸시키는 건 누구의 역할인데?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거를 꼭 기억해야 돼. 그것 때문에 이제 다양한 이론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연맹이 서브 캐릭터를 마음대로 죽일 수는 없어. 근데 알 수는 있어. 왜? 연맹은 거의 모든 걸 모니터링 하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좀 알아서 처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예제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선 예제를 볼게요. 자, 포크가 돌아갔어. 그러면 이때부터 해야 되나? 이때부터 부모 프로세스가 돌아가면서 자식 프로세스가 생겨서 돌아간다고. 둘 다 똑같은 리소스를 복사를 했었어. 카피야. 그 다음에 PID 제로니까 뭐하노? 근데 이때부터는 차일드 프로세스 여기라고. 여기가 부모 프로세스, 여기는 차일드 프로세스라고 치면 여기서 푸츠 됐어. 푸츠 쭉 출력이 돼. 그리고 나서 여기는 자식이고 여기는 부모야. 부모는 이제 차일드 아이디를 출력할 거야. PID를. PID를 출력하고 나서 뭐하노? PID를 출력하고 나서 슬립을 들어갔어. 30초간 나 좀 쉬겠다. 자, 그러면 30초간 정지해 있겠지. 근데 자식 프로세스 쭉 돌아가잖아. 쭉 돌아가서 이제 다음으로 올게. 또 PID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자식은 나 죽을 거다. 그 다음에 여기 엔드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리턴을 만나잖아. 리턴을 만나면 자식 프로세스는 뭐되노? 이제 스스로는 죽었다고. 아, 스스로는 죽었다 하면 스스로는 이제 끝나서 엔드로 할게. 스스로는 끝났다고. 하지만 30 동안 쉬고 있잖아. 부모 프로세스는. 그럼 이 종료가 되는 이 자식 프로세스를 뭐 전달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알지도 못해. 그러면 부모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노? 지금 자식이 죽은 살은 상태는 모르는 상태잖아. 그리고 내가 연락받은 적도 없고. 근데 OS는 알게 된 상황이지. 리턴을 했으니까. 자, 이런 상황이면 이 자식 프로세스가 부모 프로세스가 죽기 전까지는 뭐가 되노? 즉, 요 상태. 즉, 부모 프로세스가 죽고 자식 프로세스 죽고 부모 죽을 때까지 이 상태가 좀비 상태가 된다고. 자, 그래서 PS 쳐는 게 언제냐면 요때 치는 거야. 요때 한번 다른 그 터미널로 쳐보니까 좀비가 한 개 있더라. 바로 자식 프로세스 야를 말한다고. 그래서 부모 프로세스가 죽으면 자식같이 같이 죽어. 왜냐면 본 캐릭터가 죽었는데 서브 캐릭터가 살아있을 수는 없잖아. 자, 그렇게 해서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좀비 프로세스에 있는 기간이 이제 문제가 돼. 이게 놔두면 부모 프로세스가 죽으면 같이 죽으면 되기는 되지만 프로그램은 내 혼자 돌아가는 개념이 아니잖아. 운영체제는. 많은 프로세스가 돌아간다고. 수백 개, 수천 개 돌아갈 수 있잖아. 그럴 때는 프로세서, 좀비 프로세서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시스템 로드가 걸린다고. 야를 제거시켜줘야 돼. 그래서 이거 제거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쭉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우선 Hi, I am child process. 오케이, 출력했다. 그 다음에 부모 프로세스가 돌아가기 전에 여기서 뭐 들어갔노? 요 모델을 복사했으니까 똑같이 돌아가겠지. end child process가 돌아가면서 이게 끝에 리턴이 돌아갔겠지. 그렇잖아. 그리고 부모 프로세스는 볼게요. 부모 프로세스는 child process ID 1901집 진짜 프로세스 아이디야. 요거를 출력하고 나서 30초간 정지잖아. 맞죠? 그리고 지금 자식 프로세스는 죽은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 30초 동안 부모 프로세스가 죽기 전까지는 차일드 프로세스는 좀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좀비 프로세스의 소멸을 확인하는 게 웨이트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웨이트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웨이트 함수의 사용법을 보고
그 다음에 wait PID, 아이씨, 10분만 실락했는데. 자, wait 함수의 사용을 간단하게 볼게요. 자, 우선은 PID 복사를 내가 포크를 했습니다. 그러면 포크가 dem상인데 부분 프로세스 따로, 자식 프로세스 따로, 리소스는 똑같이 들고, 요 개념이야. 자, 넘어와서 우선 PID가 됐어. 우라, PID 제로인데 리턴 3을 했다고. 자식 프로세스 차일드 1이라고 칠게. 얘는 이제 리턴이 되면서 3을 호출했어. 그러면 부모 프로세스가 넘어갈게. 쭉 가, 다시. 그러다가 차일드 PID를 찍어보니까 뭐가 나오노? 1, 2, 3, 3, 7이 나왔어. 여기 1, 2, 3, 7 나왔잖아. 즉, 차일드 프로세스가 요 리턴 되기 전까지 고전의 프로세스 아이디가 있겠지. 아직 실제로는 죽었더라도 실제로는 존재를 하고 있잖아. 좀비로. 그래서 1, 2, 3, 3, 7을 출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포크를 했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포크 하잖아. 포크를 해서 넘어갔어. 근데 여기서 또 excite 7로 했다고. 그러면 여기서 또 야는 끝났어. 얘도 끝났고. 그리고 이제 부모분 내려가. 근데 여기다 프린트 아이디를 했어. 프린트 하니까 뭐대로? 차일드 아이디. 야가 죽었든 살았든 야는 좀비로 남아있으니까 1, 2, 3, 3, 8일에 출력을 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중요한 게 wait라는 게 나와요. 자, wait라는 말이 나오는데 함수 원형이 없네. 자, wait가 나오는데 wait가 보면 이게 스테이터스라고 이게 프로세스의 아이디를 받게 돼 있어. 지금 죽거나 살아있거나 좀비거나. 그래서 남아있다고. 요게 int 값이어야 돼. int 값으로 프로세스 아이디를 알아서 받아온다고. 이거는 우리가 명시해도 되지만 알아서 운치를 받아. 명시를 하는 거는 웨이트에서 힘들어서 다른 함수를 쓰기도 해. 자, 그래서 웨이트를 해서 프로세스 하나를 알아냈다고. 알아냈으면 여기 돌아가서 여기 중요한 거야. 웨이트를 한다고. 자식 프로세스 사항을 봐. 하나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함수가 호출이 돼. 이 함수가 뭐냐면 자식 프로세스가 정상 종료된 거 참을 반환해. 이제부터 내가 부모가 알았잖아. 부모가 알았으니까 참을 반환하면서 없앤다고. 그래서 요 함수를 호출하면서 그 프로세스를 없애. 그러면 여기서 이제 true 값을 반환하겠지. true 값을 반환하면서 야의 정보를 여기서 받아오는 거야, 처음에. 그 순서가 바뀔 수는 있지만 보통 그대로 받아오니까 true 값이 되면 지금 차일드 프로세스 1을 리턴 3을 받고 종료를 했구나. 참. 그리고 나서 이제 제 끝에 보면 요 함수는 자식 프로세스의 값을 전달을 받아. 그러면 스테이터스에서 전달받은 값이 뭐냐면 이 특정 스테이터스잖아. 요거 부모 자식 프로세서 요거를 이제 전달을 받았으니까 리턴 값이 뭐고 3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3이 나오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가 여기 보면 차일드 2가 남아있잖아. 그러면 다시 요거를 호출을 해. 호출을 하면 자식 프로세스 하나 남아있더라 다시. 그러면 이걸로 해서 내가 전달을 받고 종료를 하면 true가 되고 여기서 이제 리턴 값을 하나 알아내는 게 요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리턴 값이 7이죠. 그러면 7을 출력합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wait 함수를 통해서 뭘 할 수가 있어요. 자식 프로세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보고 이걸 다른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문제가 하나 생겨. wait 함수의 경우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반환하지 않고 블락킹 상태가 돼. 이것 때문에 문제야. 자식 프로세스가 지금 2개라서 2번 실행했을 게 됐지만 혹시나 자식 프로세스 안 죽은 상황에서 내가 웨이트를 불렀다고. 그러면 자식 프로세스가 안 죽었기 때문에 나는 무슨 역할을 하노? 마냥 기다려. 즉 그게 블락킹이야. 자식 프로세스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처리해 줘야 돼. 즉 자식이 죽지 않더라도 웨이트가 브라킹이 되지 말자. 그냥 어쩔 수 없네. 자식 살아있네. 그냥 내가 웨이트 할 필요 없네. 다시 한번 넘어가는 거다. 통과야 그냥. 그렇게 하는 함수가 아르디에노는 웨이트 PID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웨이트 함수는 블락킹 상태에 빠질 수 있는 반면 웨이트 PID 함수는 블락킹 상태에 놓이지 않게끔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PID 보면 이제부터는 각 인자를 3개로 봐야 되는데 PID 종료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식 프로 PID를 전달하고 1을 대신해서 -1로 그렇게 자식 프로 PID를 아이디를 전달하기 힘드니까 그냥 -1로 하면 순서 배팅이 q 같은 게 있어. 그것도 하나 빼와 전달하면 웨이트 함수와 마찬가지로 이미의 프로세스가 종료되기를 기다리는 거라고. 그럼 보통 -1을 써. 특정 아이디를 하는데 특정 아이디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돼, 이거는. 아니면 변수 처리해서 받아내든가. 뭐 그런 건 차후에 시스템 프로그램 수업에서 활용하면 되고, 우리 수업에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1로 처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트럭이라고 웨이트 함수의 매개변수가 동일한 의미야. 그리고 여기 인자가 원래 포인트로 받아야 되니까 전달할 때 ampersand status라고 이렇게 한다고. 주소를 줘야 되니까. 자, 그리고 옵션. 이 인자를 전달하면 종료된 자식 프로세스 종료하지 않아도 블로킹 상태에 있지 않고 0을 반환하면서 함수를 빠져나와. 그럼 우리는 뭐냐면 요 인자를 반드시 써야 돼. 우리가 웨이트 PID를 쓰는 이유는 블로킹에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니까. 자, 웨이트 PID의 예를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쭉 가 똑같은데 여기서 웨이트 PID하고 -1 위에서 임의의 어떤 프로세스 그쪽 프로세스 정보 듣고 왔고 요 옵션이 걸렸어. 그러면 블로킹 하지 말란 얘기네. 자, 슬립 3을 슬립 3을 걸고 맨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구현해 봤다고 앞소스하고. 자, 이제 결과물을 보자고. 결과물을 보면 슬립 3초 딱 걸렸어. 내가 딱 왔다고 얘기해요. 이게 계속 뭐되노 값이 오니까 무조건 돌다 포콜 했지. 이거부터 하자. 포콜 했으니까 지금 자식 프로세스는 슬립 15가 걸려있다고. 즉 부모 프로세스가 이러는 상황에서 자식 프로세스는 여기서 15초간 뭐 걸리노? 슬립이 걸려있잖아. 그러면 살아있겠지. 죽지는 않았지만 근데 부모는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 그래서 돌아가니까 슬립 3, 슬립 3, 슬립 3, 슬립 3, 슬립 3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15초 좀 넘으니까 이제 뭐가 걸리노? 이게 풀리면서 리턴 24가 됐지. 맞잖아. 자, 이거 앞에 이거 있잖아. 슬립 24가 됐으니까 이제 불부터 죽었다고.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지. 이 왈문 빠져나올 거잖아. 맞잖아. 그리고 이제 웨이트 PID가 수동 실행이 됐으니까 부모는 자식의 상태를 죽은 상태를 내가 전달을 받았어. 받았으니까 이제 자식 프로세스는 이제 좀비가 되지 않아. 좀비가 안 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값을 한번 확인할 거야. 요 두 함수를 가지고 내가 상태를 가지고 true로 받았으니까 요거를 이제 스테이터스로 이용해서 값을 받아오는 거라고. 그럼 값을 받으면 리턴 24잖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리턴 24가 나온다고. 자, 그래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웨이트 PID 함수 호출 시 첫 인자가 -1로 세 번째 인자가 요 인자로 전달이 되었으니 임의의 프로세스가 소멸되기를 기다리되 자식된 프로세스가 없으면 0을 반환하면서 함수를 빠져나와. 즉 여기서 블락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초록색으로 계속 돌아. 언제까지? 리턴 24까지 돈다고. 딱 여기서 리턴 24가 되면 여기서 이제 반환값이 바뀌잖아. 이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그널 핸들링을 하기 전에 시간이 15분이라서 우리 수업 좀 늦게 했지만 자, 이제 시그널 핸들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그널 핸들링은 아까 내가 그림으로 그렸다시피 지금 게임 쪽으로 해서 미안한데 그것처럼 이해가 쉬운 것 같아서 본캐가 있고 서브 캐릭터가 있어. 내가 이거를 들고 어느 연맹에 가입했어. 이런 상황이야. 자, 그러면 내가 본캐가 반드시 서브 캐릭터의 의견을 이렇게 전달해 줘야 돼. 자,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래서 서브 캐릭터 상태를 확인해서 종료를 확인해 주는 게 웨이트 PID 요 두 가지로 내가 서브 캐릭터의 상태를 받아온다고. 즉 종료되는 걸 알아와. 웨이트는 블로킹, 웨이트 PID는 블로킹이 안 됩니다. 그거를 좀 기억하고 상태를 알기 위해서
두 가지 함수도 하나 알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거야. 근데 지금 본 캐릭터가 막 연락에 활동하다가 서브 캐릭터의 상태를 내가 항상 웨이트나 웨이트 PID로 중간중간에 검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아니다. 내가 언제 웨이트로 실행하고 언제 웨이트 PID로 실행해야 되는데 난 알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웨이트나 웨이트 PID를 항상 돌릴 수는 없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아까 서브 캐릭터가 죽으면 누구한테 알려준다고 했나? 운영체제한테 알려줘. 즉 연맹은 전체를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연맹야는 야가 죽으면 이렇게 알려는 준다고.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응용해 보자야.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쉽게 말하면 부모 프로세스가 있고 자식 프로세스가 있는 상황에서 이거 전체가 운영체제한테 등록이 될 거잖아. 이 상황에서 자식 프로세스가 죽으면 제 앞에 나와 운영체제한테 알려줘. 그러면 운영체제는 마음대로 이 사실을 수렴받을 거잖아. 그러면 이때 부모 프로세스한테 알려준다고. 즉 연맹이 본 캐릭터가 깜빡하고 있으니까 자식 프로세스가 문제가 생겼다. 그걸 알려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 말한 요 기본 루틴은 수정이 안 되잖아. 그럼 본캐가 이제 알아서 서브 캐릭터 뭐하고 있니? 알아보면 되는 거라고. 즉 밑에 것도 자식 프로세스가 운영체제한테 알려는 주지만 부모 프로세스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 근데 기본적인 루틴은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부모 프로세스 운영체제가 부모 프로세스한테 야, 니 지금 자식 일 생겼으니까 똑바로 처리해 달라 라고 말을 던지면 되는 거라고. 우리가 이거를 시그널이라고 불러. 이 시그널을 이용해서 웨이트하고 웨이트 PID가 항상 돌아갈 수 없으니까 적절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OS 차원에서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넘어갈게요. 자, 시그널 핸들링 쪽으로 이제 갑니다. 시그널이란 특정 사항이 되었을 때 운영체제가 프로세스에게 해당 사항을 발생되었음을 알리는 일종의 메시지를 가리켜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자, 등록 가능한 시그널이 있는데 이게 3개가 아니라 엄청나게 더 많아. 그래서 간단하게 볼게. 우리 여기서 이것만 읽으니까 시그널 알람 함수 호출을 통해서 등록된 시간이 된 상황이고 시그 인트 컨트롤 C가 입력된 상황, 그리고 시그 차일드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된 상황, 이런 것들을 인용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시면 돼요. 자, 시그널 등록이란 특정 사항에서 운영체제로부터 프로세스가 시그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 등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 이런 시그널 때 이렇게 알려줘라 라고 이거를 등록을 시켜놔야 돼. 그래야지 운영체제가 시그널이 등록돼 있네. 그럼 그거를 보고 지시를 하는 거라고. 만약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내가 굳이 저한테 왜 알려줘? 이런 식이 된다고. 아, 지금 질문 강희철 질문 있잖아. 요것만 좀 하고 대답을 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지금 답변하자. 자, 강희철 학생 질문하는 게 뭐냐면 굳이 OS가 자식 프로세서를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 못하게 하는 이유가 없어. 그게 뭔데? 아, 예를 들어봐. 기본 루틴은 반드시 부모 프로세서를 거쳐야 돼. 이게 그냥 기본 CPU의 프로세서 구조상 어쩔 수 없어. 이거를 좀 더 하려면 CPU 얘기를 빠져야 돼서 내가 그 얘기는 좀 안 할게. 기본 루틴상 자식이 죽으면 부모 프로세스가 그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구조상. 하지만 운영체제는 자식 프로세스가 리턴을 하거나 하면 알게는 되어 있어. 그래서 이거의 답변은 시그널 프로세서 전체적인 얘기를 해야 돼서 내가 이 답변은 지금 좀 못할 것 같다. 이거는 시스템 프로그래밍 쪽에서 배우게 돼. 그때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얘기 너무 길어서 이 답변을 하게 되면. 아까 내가 그린 거 빨간색으로 그런 거 있잖아. 빨간색이라는 룰에서 어긋나면 안 돼. 기본적인 루틴은. 근데 이거 또 계속 가야 되는데. 자, OS 차원에서 자식 프로세스가 죽으면 내가 죽일 수 있다고.
함수도 존재해. 킬이라고 존재한다고. 킬 마이너스 99인가 999로 하면 자식 프로세스가 부모 프로세스 허락을 안 받아도 내가 죽일 수 있어. 하기는 가능은 해. 하지만 기본 루틴상은 부모 프로세스를 거쳐야 돼. 이게 룰이야. 억지로는 가능은 해. 그거를 이제 시프에서 좀 진지하게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파이퍼가 연결된 거라서 약간의 복잡한 문제야, 이게. 그래서 좀 대답을 못해서 좀 미안하지만 여기서 할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넘어갈게. 미안해. 할까? 우선 넘어가자. 자, 계속 갈게. 그리고 자, 시그널이라는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뚝딱 튀어나와. 이 함수를 보고 꼬아가 먼저 나와야 되나? 간단한 애가 나와야 되나? 이 함수를 딱 보면 처음 드는 생각이 그거야 돼. 이거 뭐야 새끼. 미안해. 하여튼 이름을 딱 나와야 돼. 왜냐면 C를 열심히 한 친구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처음에 이 구조를 보고 으악 해야 돼. 보통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뭐 으악하면 안 되지.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딱 보고 느낀 게 지금 간단하게 설명 좀 해라. 여기서 지금 어렵게 느껴지는 게 하나인데 우리 포인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하고 갈게. 그럼 좀 많이 하는 얘기인데 int x는 5. 이거 포인터 만들면 int 포인트 p다. 나는 가르치겠다. 누구를? %x를. 그래서 포인트 p하고 x가 5라고. 그림을 그리면 x, 나는 포인터. 화살표 가르쳐서 5. 이런 형태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복습 차원에서 함수 포인터가 나왔다고. 함수 포인터는 뭐냐면 간단하게 적어볼게. 내가 지금 int 뭐 펑션 1 여기 int x라고 하는 놈이 있다고 치자. 앞에 맞출게. 이걸 맞추기 위해서 잠시 이것도 보이드로 하자. void f1 int x. 자, 이게 지금 메모리에 존재해. 나 f1이다. 나 무언가는 모르겠지만 fp라고 만들게. 야를 가르치고 싶다. 야. 자, 요거를 만드는 게 함수 포인터라고. 자, 제일 기본적으로 한번 해보자. 함수 포인터는 뭔데? 포인터 fp, 혼동한 괄호를 쳐야 돼, 반드시. 나는 누구를 가리키겠다. 맞지? 근데 지금 여기하고 단위를 맞춰주라고 예전에 했을 거야. 그러면 함수는 단위가 뭔데? 함수는 이 단위가 10줄, 100줄 그런 걸 단위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함수는 기본적으로 보이는 단위가 뭐냐면 야야. 야잖아. 반환값하고 인자가 내 함수의 단위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void int 하고 이거를 뭐 정도로 f1을 적으면 돼. 그러면 요 그림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함수 포인트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요 구문을 이해했으면 이제 다시 올라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보면 void int니까 함수 포인트를 만들었다. 그리고 야의 인자는 시그널 넘버를 받고 여기서 보면 함수 호출이야. 이게 함수 포인트잖아. void int가 있잖아. 펑션 함수 포인트를 만드는 거라고. 즉 나의 기본 원형은 시그널이라는 함수는 시그널이고 매개 변수는 시그널 넘버하고 void 요거를 받는데 여기 함수 포인터야. 즉 특정 함수를 받겠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반환형을 보시면 매개 변수형이 int이고 반환형이 포인트인 함수 포인트를 활용을 하는 거라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그널 함수를 볼게요. 시그널 더 처음에 봐야 돼요. 매개 변수가 시그널 넘버니까 시그널 넘버 맞잖아. 다 시그널을 받았어. 그 다음에 뭘 받노? 함수 포인트를 받아야 돼. 그러면 야한테는 뭘 줘야 되노? 아까처럼 함수 포인트한테는 함수의 이름이 뭔데? 함수의 시작 주소야. 그럼 함수 이름을 전달하면 되잖아. 내가 무언가를 호출할 함수에 대해서. 그래서 요 뒤에 게 보면 전부 다 함수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거 해석해 볼게요. 처음부터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되면 myChild 함수를 호출해 달라. 그리고 알람 함수 호출을 통해서 등록이 된 시간이 지나면 timeout 함수를 호출해 달라. 요건 사용자 정의 함수야. 그리고 컨트롤 C가 입력이 되면 키 컨트롤 함수를 호출해 달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하면 시그널 등록되면 함께 등록된 함수의 호출을 통해서
운영체제는 시그널의 발생을 알려줘. 누구한테? 내가 이 함수를 호출한 놈한테. 즉 부문 프로세스지. 자,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겠습니다. 뭐 나머지 여기서 바로 여기서 보자. 자, 시그널 호출해서 시그널 알람. 시그널 알람이라는 함수 호출이 발생하면 타임아웃을 호출해라. 그리고 시그인트가 발생하면 키 컨트롤을 호출해라. 그리고 알람 투과했어. 그럼 알람 투과가 됐다는 소리는 무슨 소린데? 알람 투과가 됐다는 거는 2초가 지나면 뭐가 발생하노? 시그널 알람이 발생한다고. 맞지? 자, 그래서 처음에 0부터 3까지 폼으로 돌려. 웨이트 걸렸어. 웨이트 출력을 해. 그 다음에 100초간 돌려. 100초간 이제 대기하고 있다고.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면 2초, 지금 98초쯤에 어떤 일이 벌어지노? 98초쯤에 시그 알람이 발생하잖아. 이때 시그 알람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타임아웃을 실행한다고. 타임아웃 실행해. 그러면 여기서 타임아웃이 된다고. 타임아웃이 나와. 여기까지는 2초야. 2초니까 알람이. 그 다음에 다시 알람 2가 나왔어. 그러면 다시 웨이트. 다시 100초 동안 기다리다가 98초쯤에 뭐 걸리노? 알람이 걸리겠지. 다시 그래서 시그 알람. 그거를 몇 번 돌려? 3번 돌리면 된다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여기서 컨트롤 C를 내가 누르잖아. 컨트롤 C가 누르면 누가 발생하노? 시그널 인트 발생해도 키 컨트롤 야가 돌아가면 된다고. 지금 여기서 안 했으니까 없지만 야가 돌아가면 돼. 자,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그래서 한번 볼게. 예전에 보면 이 예제는 시그널 함수 운영체제별로 동작 방식의 차이가 보이기 때문에 이어서 동작하는 시그널 액션 함수를 대신한다. 즉 시그널 이 함수는 예전은 진짜 예전 함수야. 근데 이게 표준에서 운영체제 리눅스 간의 그쪽 포럼에서 이 함수를 써자라고 바뀌었어. 그래서 이 함수는 잠시 뒤에 볼 거야. 그래서 시그널 함수는 과거의 프로그램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공을 하고 아직까지는 하고 있어. 호환성 때문에. 그리고 시그널이 발생하면 슬립 함수 호출 중에서 불락형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가 깨어난다. 그래서 이 예제의 경우 코드대로 300초의 슬립 시간을 갖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지금 웨이트 걸리고 100초를 기다려야 돼. 100초를. 근데 갑작스럽게 알람 때문에 2초 뒤에 즉 98초 때 뭐가 생기노? 시그널 알람이 나오지. 즉 시그널이 생기면 내 프로세스가 지금 슬립이라도 이거를 무시하고 깨어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웨이트 타임아웃까지 나오는 시간은 2초야. 2초고 다시 100초로 기다리는 게 안 기다려. 내가 그래서 타임아웃을 실행하면서 슬립에서 깨어났잖아. 깨어났으면 다시 100초도 가지는 않는다고. 그냥 바로 다음에 웨이트가 나와. 두 번째 웨이트. 이게 두 번째 웨이트야. 그 다음에 나서 100초간 쉬라고 했는데 2초 지나니까 무슨 일이 생기노? 시그널이 생겨. 그러면 다시 깨어져. 그리고 98초 때 일한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다시 그러면 다시 바로 웨이트로 바로 넘어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한 6, 7초밖에 안 걸릴 거야. 실제는 300초지만 뭐 한 10초, 10초 좀 걸릴 수도 있을 거야. 하여튼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야. 시그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시그널 액션을 한번 볼게요. 시그 액션. 시그 액션 함수는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함수고 앞에 거하고 거의 비슷해. 근데 야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지금 나중에 시그널에서 리눅스하고 프로세스 운영체제 면에서 좀 더 많은 기능을 주고 싶어. 그래서 아까 함수 호출을 그냥 이걸로 우선 만들어 놓고 추가적으로 마스크하고 플래그라는 걸 집어넣은 구조체를 이용해. 이게 시그 액션이에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기능을 준다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이거를 다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마스크하고 액션은 모두 초기화했었어. 이거에 추가적인 전달되는 사항은 시스템 프로그래밍 쪽으로 넘길게요. 왜냐면 우리가 이 수업을 하는 시그널 액션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 관련 파트들은 우리가 다룰 일이 없어 지금. 그래서 이 관련 파트들은 다른 시그널 관련 쪽은 전문적인 그 수업에서 좀 듣기를 바라고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만 할게. 근데 우리한테 왜 필요한 건 요거야. 우리한테 필요한 건 요 함수 요거라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지고 볶을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시그널 X 쪽으로 올게. 자, 시그널은 알야 되죠. 어떤 시그널이 올지. 그리고 컨스트럭트 시그널 X, 이게 어떤 걸 받네? 뭐를? 요거를 구조체를 받는 거라고. 맞지? 그 다음에 요 뒤에 거는 올드 액트 돼 있잖아. 즉, 올드 액트가 뭐냐면 이전에 등록되었던 시그널 핸들러 함수 포인트를 넣는 데 사용된다. 우리는 필요 없기 때문에 0으로 전달하면 돼. 이걸 굳이 알아낼 필요도 없거니와 이거를 알아내는 건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우리 쪽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0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달되는 건 이것만 합시다. 시그 넘버 요거하고 요거 두 개는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함수만 받으면 되는데 함수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게 생겨서 이제 요것들은 뭐 부조체를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가 굳이 풀었기 때문에 뭐까지는 쓰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갑니다. 자, 이제 이것 야식의 액션 때문에 수반되는 내용이 좀 길어질 수는 있어. 그래서 구조체가 하나 만들었어. 액트라는 구조체 하나 만들었잖아. 액트라는 구조체는 3개가 들어가 있겠지. 처음에 SA 핸들러 해가지고 핸들러가 뭐냐면 시그널이 발생돼서 내가 함수를 호출하지. 그걸 시그널 핸들러라고 불러. 그러면 여기서 시그널 핸들러는 위에 타임아웃을 부르니까 타임아웃이 시그널 핸들러야. 그 다음에 시그 엠프티 셋이라는 게 뭐냐면 마스크 전체를 0으로 세팅하는 거야. 그래서 SA 마스크는 전부 0으로 세팅하고 그리고 플래그도 SA 플래그도 0으로 값을 하는 게 필요해. 그래서 요거 3가지 과정을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 다음 요걸 구조체를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뭐 하면 시그 액션에서 특정 시그널에 하고 함수 구조체를 내가 아까 만든 우리 구조체를 알려주면 되고 끝에 건 0으로 한다고 했잖아. 올드는 신경 안 쓸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알람 토를 하면 아까하고 똑같이 돌아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함수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를 쓰는 방안으로 꼭 알아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좀비 프로세스의 소멸이라고 되어 있는데 맨 앞에 거하고 루틴은 똑같으니까 복잡하게 생각이 없습니다. 자, 이제는 필요한 게 뭔데? 지금 우리가 본 게 OS가 있었어. 그리고 여기서 뭐가 있노? 여기에서는 부모 프로세스인데 자식 프로세스가 있겠지? 차일드 프로세스. 여기는 부모 프로세스. 야가 죽었어. 야한테 알려줘. 그러면 운영체제가 임마 봐라. 지 혼자 지 맘대로 죽었구나. 그러면 여기서 뭐 준다 했노? 시그널을 준다 했지. 맞잖아. 시그널을 주면 부모 프로세스는 뭐 하면 되노? 웨이트나 웨이트 PID를 실행하면 되잖아. 맞죠? 그러면 시그널을 받았을 때 요 함수를 돌려주면 되는 거잖아. 자, 그렇게 해서 잘 보시면 앞에 시그널 액션을 받아서 요거를 이제 뭐하노? OS에 등록을 시켰다고. 그러면 돌아볼게. 차일드 프로세서 죽었어. 즉 차일드 프로세서 죽는 일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이까지 올려줬지. 그러면 이건 뭐가 되노? 야가 돌아가겠지. 야가 돌아가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액션의 핸들러는 누가 등록되어 있노? 리드 차일드 프로세스가 등록되어 있다고. 그러면 야 쪽으로 넘어와 볼게. 야는 뭐냐? 이제 웨이트 PID, 즉 야를 실행하는 거잖아. 그래서 아까 루틴의 밑에하고 똑같아. 똑같이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이 전체적인 구조를 꼭 이해해야 된다고. 원래 규정은 뭔데? 차일드 프로세스가 부모를 통해서 운영체제한다. 이게 깨지는 상황이 언제냐면 자식 지 혼자 띵강 죽어가지고 OS한테 알려주는 경우야. 부모 프로세스가 눈치를 못 갔어. 눈치를 못 챘어. 그러면 OS가 이놈 봐라. 시그널 신호를 이용해서 부모 프로세스 알려줘. 그럼 부모는 이제 큰일 났네. 그러면 시그널에 등록된 시그널 핸들러, 즉 리드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웨이트나 웨이트 PID를 돌려주면 되는 거잖아. 자, 이렇게 해서 좀비 프로세스를 소멸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즉, 이 방법은 웨이트하고 웨이트 PID를 그냥 돌리는 것처럼 무조건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웨이트하고 웨이트 PID 호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근데 이런 시그널을 등록해놓고 쓰면
자식 프로세서 죽으면 이 함수를 돌리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자식 프로세스가 죽는 걸 운영체제한테는 가게 돼 있으니까 운영체제가 내한테 알려줘야 그러면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 더 쓰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것까지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TCP 기반에 대해서 살짝 보도록 할게요. 화면 안 바뀐다. 오케이, 됐어. 아까 화면이 안 넘어가서 다시 할게요. 자, 다시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중 접속 서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부모 프로세서가 있고 야가 리슨 상태에 들어가. 그러면 우리가 업셉트를 통해서 연결을 하잖아요. 에코 클라이언트가 접속, 연결을 하고 나서 자식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여기에 연결 완료를 하고 통신을 한다고. 그러면 서버 모델은 뭘 할 수가 있노? 여러 명의 클라이언트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핵심은 연결이 하나 생산될 때마다 부모 프로세스를 생성해서 해당 클라이언트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다중 접속 서버가 됩니다. 1단계 부모 플래스 에코 서버는 accept 함수 호출을 통해서 연결 요청을 수락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이때 얻게 되는 소켓의 파일 디스크립터를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해서 넘겨주면 되고 자식 프로세스는 전달받은 파일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됩니다. 자, 요게 3단계를 거쳐서 하면 돼. 하나씩 프로그램을 짜면 되는 문제니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에코 멀티 프로세서 서버를 볼게요. 자, 어디 갔노? 있네. 처음에 이 리슨 상태가 없고 어셉트가 바로 나왔네. while 문으로 루프를 돌아. 어셉트 돌고 부모 프로세서의 클라이언트 프로세서하고 연결을 시켜줘서 돌리면 되나. 그래서 잘못되면 나가면 되고 제대로 된다면 돌아가면 돼. 자, 여기서부터야. 핵심은 여기서부터니까 포크 합니다. 자, 포크를 하고 나서 중요한 게 PID가 -1이면 뭔데? 부모 프로세스야. 부모 프로세서한테는 클라이언트 소켓을 왜 클로즈 할까? 실제 클로즈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봐. 여기에 부모 프로세스가 있고 여기 있는 시스템 자원을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만들어서 돌린다고. 그러면 여기도 클라이언트 두 개가 생기잖아. 맞지? 그러면 뭐 하면 되노? 야를 연결을 끊으면 돼. 근데 없애는 거하고 좀 달라. 좀 더 설명을 추가하겠지만 하여튼 야를 지금 못 쓰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클로즈하고 자식 프로세스는 이 클라이언트 소켓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대로 쓰고 가. 그래서 이때는 자식은 부모 소켓을 왜 잘라야겠노? 부모 소켓은 뭐용이고 리슨용이야. 맞잖아. 그러면 여기서의 서버 소켓은 그대로 존재하면서 뭐 커넥트가 되는 걸 accept로 받아가 넘겨야 되는. 근데 요게 자식 프로세서, 즉 클라이언트 소켓 쪽에 있는 이 프로세서는 서버에 listen 소켓이 필요 없다고. 그럼 이것도 여기서 날리면 되는 거야. 날린다는 얘기가 실제로 날아가진 않아. 하여튼 이렇게 빼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밑에 거에 대한 설명은 내가 굳이 하지 않을 거야. 하지 않을 거고 자식 프로세서 서비스를 쭉 해주면 돼. 그리고 제 끝에 이제 통신이 끝나면 뭐 해주면 되노? 뭐 클라이언트 소켓을 해주면 된다고. 자, 이렇게 하는 게 멀티 프로세서 서버 역할이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포크 함수를 통한 파일 디스크립트의 복사가 문제가 돼. 이거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거든.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소켓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소켓은 운영체제가 그 소켓을 들고 있습니다. 운영체제가. 그래서 파일 디스크립트라는 게 뭐냐면 그를 명시하는 방법이야. 자, 포커를 부모 프로세스가 이제 소켓을 2개 만들었다고 쳐. 포커를 하면 어디 되냐면
길만 더 생기는 역할이라고 이렇게 길만 이게 4개가 돼. 그러면 여기 생각해보자. 부모 프로세스는 서버하고 차일드 소켓이 있다면 리슨을 해야 되니까 부모 소켓은 연결을 존재시켜 놔야 되고 자식 소켓이 생기는 걸 자식을 가르치는 이 커넥트는 없애줘야겠지. 그래서 아까처럼 소스가 돌아간 거고 차일드 프로세스는 리슨 상황이 되나 차일드 프로세스는 차일드 소켓을 이용해서 차일드 커넥트 돼서 요거를 연결시켜줘. 요걸 하면 되고 서버 소켓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 야도 연결을 끊어주면 되죠. 그래서 앞에 것처럼 돌아갑니다. 즉 하나의 소켓에 2개의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고. 포크 때문에. 맞지? 그래서 두 파일 디스크립트 모두 종료되어야 해당 소켓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크 함수 호출 후에는 서로 간의 상관없는 그걸 종료해주면 된다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서버 측에서 하는 거는 받고 클라이언트도 똑같습니다. 자, 이제 클라이언트 쪽을 볼게요. 자,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머리를 썼어. 리드하고 라이트를 따로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야. 아까 다중 서버에서 역할은 좀 필요해. 멀티 프로세스가. 근데 클라이언트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거지. 굳이 이게 필수구나. 다중 접속을 위한 필요는 한 건 아니라고. 그래서 삼각형으로 할게. 그래서 리드와 라이트를 분리하면 좋은 게 뭐냐면 양방향 통신이 가능해. 왜? 리드 프로세스하고 라이트 프로세스가 달라. 중간에 메시지가 전달 안 돼서 생기는 문제는 차후적인 문제고 우선은 리드 따로 라이트 따로 하면 가능하잖아. 그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전기가 보자. 무전기가 리드 라이트를 동시에 못해. 말하면서 듣지 못하잖아. 그런 문제는 단방향 통신이라고. 근데 우리 전화기는 리드 라이트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라요. 그래서 리드 라이트를 갈라서 양방향 통신 가능하게 하자는 의미야. 그래서 왼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거를 포크를 안 하고 쓰면 데이터 보내고 에코 받고 데이터 보내고 에코 받고 완전히 단방향 통신이 되지만 이거를 내가 리드하고 라이트를 따로 하면 말하는 거, 듣는 거를 동시에 왔다 갔다 하면 들을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입출력 루틴을 분할하면 보내고 받는 구조가 아니라 이 둘이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시간도 절약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니 커넥트 함수 같은 건 내가 굳이 설명 안 합니다. 바로 포크 쪽을 볼게요. 복사를 해요. 자, PID가 제로란 거는 자식 프로세서. 그리고 이거 S로 오면 이거는 부모 프로세서예요. 부모는 리드 역할, 자식은 라이트 역할을 합니다. 자, 입력을 담당하는 함수와 출력을 담당하는 함수를 구분지어 정의했기 때문에 구인의 용이성에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물론 인터랙티브 방식의 데이터 송출을 진행하는 경우에 이러한 분할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못한다. 즉 이러한 역할의 구현이 어울리는 상황이 있고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 있다. 그래서 뭐냐?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라고 아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필수적인 상황도 아니고 필수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그는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구현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리드 루틴. 자, 이거는 부모 프로세서. 자, 그리고 라이트는 자식 프로세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드의 역할을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리고 자식 프로세서는 자식 역할을 이렇게 해주면 돼. 그리고 나중에 문자를 입력을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나가는 걸 정했다고.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셧다운 하면 된다고. 셧다운해서 리턴해가 내가 종료를 하면 돼. 이거는 그거야. 그냥 요 루틴은 뭐냐면 뭐 인풋 뭐 메시지 입력을 하세요. 나가고 싶으면 Q나 대문자 Q나 소문자 Q를 입력하세요. 그 루틴이야 그냥.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할 말을 다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셧다운으로 버퍼 소켓에 라이트 버퍼를 닫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파트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돌리면 되는 거고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리드도 보면 다 읽었으면 리턴해가 나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멀티 프로세스를 이거 클라이언트 서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 15분 남았다. 원래는 이제 11장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11장은 다음 주에 하고 보강을 제대로 하고 그 몇 명 학생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보강을 중간고사 기간에 할게. 그러니까 5월 며칠인지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그때 할 거니까 그때에서 좀 힘든 거 좀 극복을 하고 오늘은 일부러 내가 진도를 천천히 나갔습니다.
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20분 정도까지 질문 좀 받을게요. 질문할 거 있나? 그 레포트는 오늘까지 신고해서 에코 클라이언트 전화 멀티프로세스 야하고 이 서버 있지? 야 두 개를 구현하는 게 오늘 레포트입니다.